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고수회전. 오늘은 차주남 정재훈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핫한 게스트를 오늘 모셨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챗 GPT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무물? 무물? 오늘 고수회전에서 세기의 대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챗 GPT 대 정재훈 고수님. 상대가 안 되죠. 누가? 얘가. 어디 기계가 사람한테. 먼저 저는 일단 그게 가장 궁금해요. 한국 증시의 향방. 코스닥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코스닥이 다시 1000포인트를 갈까? 좋아요. 다리 빠른데? 오. 코스닥 지수가 다시 1000포인트에 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챗 GPT는. 네. 고수님은 이 챗 GPT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에 반영이 좀 됐어요. 다만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조금 변동성을 좀 키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유동성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소폭이지만 실적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의 동향이에요. 올해 23년도 들어서서는 9조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이제 3년 동안 다 팔았으니까 이제 없는 거죠.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이제 올해부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립하는 그런 관계다,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면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지도 않을 거고, 또 반대로 급격하게 올라가지도 못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스권역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물어봤으니까 네. 이번에는 코스피를 한번 물어볼까요? 이 친구는 그냥 정석적인 얘기를 했어요. 원론적인 얘기. 제가 좀 더 살을 덧붙여 드리자면, 하반기에 사실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 이유가 대형주들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간 쪽 섹터가 IT하고 제약바이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고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도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와 IT 섹터가 좀 더 움직여주는, 그러면서 지수 상승률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코스피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밸류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PBR 0.9배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 보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PBR 밸류를 보게 되면 0.94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 대한 매력은 있다. 아마 올해 4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PBR 한 배 기준이 2,780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릿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거고, 챗 GPT는 이런 걸 모르죠. 챗 GPT는 이런 걸 모르죠. 그러네요. 챗 GPT보다 설명이 더 좋으신데요? 당연하죠. 기계고 전 사람인데. 이해를 따지게 되면 사람이 훨씬 더 낫죠. 이번에는 하반기에는 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 한번 꼭 좀 물어봐 주세요. 다음과 같은 산업군이 하반기에 투자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 IT 산업, 환경에 친화적인 산업, 세 번째, 건설 산업. 똑똑하네. 이게 결국은 이 방송을 봤다는 얘기예요, 고수회전을. 이 섹터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섹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해요. 그쵸, 좀 네. 광범위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압축을
시켜드리자면 저는 일단 하반기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거는 IT 쪽, 반도체 쪽 섹터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이에요. 주가는 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바닥을 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분기 전에 이미 주가는 바닥을 쳤겠죠. 그러면 이미 주가는 바닥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수익성이 좋아질 일밖에는 없어요. 반도체 감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업황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최악의 사이클은 지나가고 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봐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을 볼 때는 DDR5 관련주를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DDR3나 DDR4나 이런 반도체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DDR5는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신상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죠?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교체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DDR5 쪽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군들이나 그런 섹터들의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반도체 네. 말고 다른 건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또 성형에 또 강점이 있죠. 미용, 그리고 고령화 이런 부분들에서 강점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헬스케어라든가 의료기기 이쪽도 괜찮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단적으로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쪽의 실적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이거 이외에는 세 번째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 네, 건설 산업이나 이런 쪽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제가 건설 포함해서 인프라 쪽과 재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반기에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섹터는 뭐가 있을지. 저는 챗GPT의 의견하고는 좀 달라요. 좀 구시대적인 생각인 것 같아서, 금융산업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선진시장 다 빠그라져야 돼요. 금리 인상도 얼추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되어 있었고, 수익성이 안 좋을 거다라는 것들도 다 알아요. 금융 쪽에 있어서의 피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은 오히려 저는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중국 쪽은 계속 적자예요. 무역 적자. 경기가 돌아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수출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또 하나의 한한령?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라고 하면 한 10%? 10%의 수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네. 연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꿀팁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배당주를 선택하세요. 은행 이자가 보통 몇 퍼센트 할까요? 4%, 5%? 혹시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요. KB금융, 그죠? KB금융 배당 수익률이 아마 6%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은행 중에 배당 수익률이 9% 중반에서 10% 가까이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누릴 수 있고, 배당은 배당 수익까지 누릴 수가 있어요. 일석이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챗GPT가 얘기를 못하는 거죠. 다음은 실적을 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알아주는 게 실적주예요. 그러면 내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선취를 하는 그런 전략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 분들이 종목군들을 다 알려주세요. 특히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꼭사주도 그렇죠. 많이 알려주시죠. 네. 그럼 그들 기업들이 다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에요. 턴어라운드 되는 거. 대표적으로 IT예요. 반도체. 네. 아오. 반도체도 그렇고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섹터 꼭사주도 마찬가지로 얘는 턴어라운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성장주죠. 근데 주가는 못 올랐어요. 그럼 그런 주식들은 들이대 해야죠. 이쯤 돼서 네. 그 꼭사주 좀 알려주세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의 최대 수혜주라고요? 그렇죠. 삼성이 반도체 감산을 선언을 했어요. 그죠? 재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DDR5를 생산할 수밖에 없겠죠. DDR5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 부품, 이런 쪽 섹터는 새로 먹거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파워 인덕터라고 DDR5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럼 이 꼭사주는 얼마나 좋은 기업이길래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거예요? 이건 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을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겠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좋아질 것을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실적에 대한 증가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2020년도에는 다 적자였었어요. 그러네요.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21년도 딱 됐을 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작년 22년도에는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약 한 10% 정도밖에 늘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한 1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전망. 중요한 건 이제 내년이겠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배 가까이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1년 이상, 거의 1년 반 이상을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만간 저는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정배열권역으로 돌아섰어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재현 고수의 DDR5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